질문 하나로 시작할게요. 손으로 빨래하던 시절보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는 지금이 훨씬 편하죠. 그런데 우리가 빨래에서 해방됐나요? 아니에요. 옷은 더 많아졌고 더 자주 빨게 됐고 깨끗함의 기준도 올라갔어요. 기계가 이를 빠르게 만들자 그 빈자리에 새로운 기준이 들어온 거예요. 이건 한 사람의 착각이 아니에요. 1974년 조앤 베이넥이라는 학자가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했어요.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같은 가전이 쏟아졌는데도 그 시절 전업주부들의 가사 시간이 기대만큼 줄지 않았다는 관찰이었죠. 기술이 줄여준 시간만큼 더 높은 생활 기준과 새로운 일이 들어올 수 있다는 역설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빨래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동차, 이메일, 검색, 배달, 그리고 이제 AI까지.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많은 일을 훨씬 빠르게 처리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만큼 한가해지진 않았어요. 인류는 100년 동안 시간을 아끼는 기술을 끝없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한가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아낀 시간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아낀 시간을 가장 빠르게 흡수하는 두 개의 장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더 많은 일이에요. 기술이 어떤 일을 빠르게 만들면 처음에 분명 시간이 남아요. 그런데 그 시간은 오래 비어있질 않아요. 곧 더 빠른 속도와 더 많은 양이 새로운 기본값이 되거든요. 과거엔 편지가 도착하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그래서 답장이 늦어도 괜찮았죠. 그런데 이메일이 그 시간을 없애자 한가해졌나요? 아니요. 메시지는 더 많아졌고 더 빨리 답하는 게 당연해졌어요. AI가 문서 작성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주면 우리는 일찍 퇴근하는 게 아니라 문서를 하나 더 맡게 되고요. 그러니까 기술은 일을 없애준 게 아닐지도 몰라요.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넣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어제 1시간을 아껴준 기술이 오늘부터는 1시간 더 일할 수 있다는 증거로 쓰이는 거죠. 그런데 모든 시간이 일로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일과 일 사이엔 3분, 5분, 10분의 자투리가 분명히 남아요. 문제는 그 시간조차 우리 손을 자꾸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거든요.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우리는 피드를 내려요. 음식이 배달되는 동안 쇼폼을 보고요. 기다림이 사라진 자리마다 새로운 콘텐츠가 들어와요. 몇 분의 공백만 생겨도 우리는 거의 자동으로 무언가를 틀어놓거나 찾아보죠. 플랫폼은 콘텐츠를 공짜로 주는 대신 우리가 머문 그 시간을 광고와 소비로 연결해 돈으로 바꿔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플랫폼에 파는 셈이에요. 모든 여가가 화면으로 간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플랫폼과 콘텐츠는 짧게 흩어진 시간을 가장 빠르게 빨아들이도록 설계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낀 시간은 휴식이 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수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사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기서 핵심을 짚어야 해요. 기술이 1시간 걸리던 일을 30분으로 줄이면 30분이 새로 생겨요. 이걸 시간 배당이라고 불러볼게요. 효율이 만들어낸 새로 생긴 시간이요.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그 배당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내 휴식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회사의 추가 생산량이 될 수도 있고 플랫폼의 체류 시간이 될 수도 있죠. 같은 30분인데 주인이 전혀 달라져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아꼈느냐가 아니에요. 그 아낀 이익을 누가 가져갔느냐예요. 그리고 모든 시간이 똑같은 무게를 갖는 건 아니에요. 어떤 시간은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어떤 시간은 이후의 삶을 바꾸는 바탕이 돼요. 충분히 쉰 시간은 판단력과 건강을 회복시키고 누군가와 보낸 시간은 신뢰를 만들고 배우고 만든 시간은 실력이 되죠. 그래서 빼앗긴 건 단순한 30분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 30분에서 시작될 수 있었던 하나의 관계, 하나의 생각, 하나의 가능성이, 하나의 미래가 함께 사라진 거예요. AI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AI는 세탁기나 이메일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로 시간을 아껴줄 가능성이 있어요. 글쓰기, 번역, 분석, 검색, 기획, 행정, 수많은 일이 짧아져요. 역사상 가장 큰 시간 배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의 자유시간이 그만큼 늘어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새 방향에서 그 시간을 끌어당기거든요. 회사는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걸 요구하고 플랫폼은 자투리 시간을 더 정교하게 빨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마저 비어있는 시간을 못 견뎌서 다시 일과 콘텐츠로 채워요. 중요한 건
새로 생긴 시간은 처음엔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순간은 아직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쉬는데 쓸 수도 일에 넘길 수도 있죠. 그런데 그 1시간을 자꾸 일과 콘텐츠에 배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건 더 이상 새로 생긴 시간으로 보이지 않아요. 처음부터 일해야 했던 시간처럼 굳어버려요. 기준이 한번 세워지면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당연하게도 모두가 시간을 전부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돈으로 시간을 사고 누군가는 생계 때문에 시간을 팔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건 개인의 습관만이 아니라 사회가 그 배당을 누구에게 돌려줄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싸움은 누가 AI를 더 잘 쓰느냐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AI가 벌어준 시간을 어떻게 누군가에게 배당하느냐의 문제가 될 겁니다. 오해는 마세요. 당장 콘텐츠를 다 끊으라거나 새벽에 일어나라거나 모든 시간을 알차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쉬는 것조차 미래를 위한 투자로 만들어버리면 결국 시간은 다시 생산성에 귀속되니까요. 이 얘기의 핵심은 시간을 더 빽빽하게 쓰자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술이 만들어주는 그 여백을 아무 생각 없이 자동으로 반납하거나 빼앗기지는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아끼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아낀 시간을 소유하는 건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기술은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벌어줄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이 우리의 소유가 될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호모나우, 지금을 사는 인류를 관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